MBC에는 1노조가 있고 또 3노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노조는 전체 그 조합원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죠? 저희가 직원이 계약직 직원까지 합쳐서 한 1,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한 1,070에서 1,1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는 100명에서 106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보직자가 될 수 없다는 노조 규약이 있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데스크라든지 부장이 될 나이가 되면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저도 부장이 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송관부 중에 보직 국장들도 다 언론노조원이고 그 사람들을 빼고 113명이 이제 그 센터장, 부국장급하고 부장, 팀장급인데 그 113명 중에 95명이 지금 언론노조원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밑에 있는 인사부원 전원이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불공정한 보도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하나같이 좌천을 당한다든지 좀 길을 못 펴고 사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충돌을 일으킨 이후에는 완전히 박성재 사장이라든지 지금 뭐 박성호 보도국장이라든지 최정원 보도국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고 비수첩의 오랜 역사와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을 생각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요. 윤석열 후보 인터뷰 배경에다가 거짓말이야라는 음악을 깔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그때 사람 앞에 난 거 아닙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고 또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된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강준만 교수의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MBC.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런 내막을 좀 아시나요? 지금 MBC가 그 공정방송을 하겠다고 MBC 그 민노총 언론노조가 2017년 그 김장겸 사장을 이제 퇴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승호 사장과 박성재 사장이 이제 임명이 돼서 그 6년 반 동안 지금까지 MBC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곳곳에서 그 저희는 이제 그때 파업 불참 기자들은 완전히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고요. 그 내부에서는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매우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불공정한 보도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하나같이 좌천을 당한다든지 좀 길을 못 펴고 사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충돌을 일으킨 이후에는 완전히 박성재 사장이라든지 지금 뭐 박성호 보도국장이라든지 최정원 보도국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 항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그 민실이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모니터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과거 그 보수 정권 때 이제 그 박문진 이사들이 선임한 사장의 밑에 있었을 때에는 아주 신랄하고 칼날같이 비판하던 민실이 보고서가 솜방망이처럼 나온다든지 거의 발간이 되지 않는지 해서 견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그 고대영 MBC 김장겸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거버넌스 체인지가 됐는지 의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뜻은 결국은 이 나라의 586 세대라는 층이라든지 혹은 민주화를 부르짖던 분들이 결국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혹은 보도국을 장악한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견제와 민주적인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고 스스로가 괴물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강준만 교수가 그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민일 참고인이 지금 지목한 옛 경영진들 MBC의 간부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예, 재판에서 공소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MBC에는 1노조가 있고
또 3노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노조에 대해서는 차별적 우대, 배타적 우대, 3노조에 대해서는 핍박, 모멸, 또 야만적인 때로는 폭력까지 그렇게 해서 3노조는 급격히 쇠퇴하고 지금 1노조는 전체 그 조합원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죠? 저희가 직원이 계약직 직원까지 합쳐서 한 1,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한 1,070에서 1,1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는 100명에서 106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저 강명일 참고인 그리고 문호철 참고인, 오중환 참고인은 그 1노조에 그렇게 가입하지 않으시고 왜 3노조에 남아서 그렇게 불이익을 자초하십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원래 MBC는 쭉 노조를 가입해 있다가 저도 언론 노조원이었고요. 그러다가 보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통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직자는 노조원은 보직자가 될 수 없다는 노조 규약이 있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데스크라든지 부장이 될 나이가 되면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저도 부장이 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제가 이제 정책기획부장하고 도쿄 특파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2명을 다 전원 소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특파원 소환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항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는 보도국이 되고 싶다 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MBC에서는 지금 현재 MBC 지금의 박문진 이사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진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선임된 사장, 경영진, 보도 간부들은 그 중에 노조 간부, 1노조 간부가 몇 명이나 되죠? 1노조가?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그 방수 간부 중에 보직 국장들도 다 언론 노조원이고 근데 보직 국장들은 노조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유예시켰다고 해서 카운트에서 다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소송 과정에서 그 제출을 했고요. 그 사람들을 빼고 113명이 이제 그 센터장, 부국장급하고 부장, 팀장급인데 그 113명 중에 95명이 지금 언론 노조원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밑에 있는 인사부원 전원이 언론 노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한 직급 이상이 되면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를 통해서 경영진이나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MBC 같은 경우는 1노조에 있어야 간부가 되고 또 간부가 1노조에 남아 있는 그런 구조는 왜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정겸 보도국장께서 그 계속 조합원인 상황에서 보직 부장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갖고 여러 명이 이제 보직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 노조에서 보직 부장들도 다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도록 노조 규약을 고치고 그 다음에 국장들도 권리 의무를 유예시키는 조건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규약으로는 보직 국장들도 모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 예, 국장. 알겠습니다. 이 선거 직전에 그 짜깁기 인터뷰 보도한 거 이거 사실 그 우리 저 MBC의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방송 제작 준칙에 보면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이게 MBC 선거방송 제작 준칙인데 오정환 참고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만배 허위 녹음 보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걸 지상파가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날 MBC가 윤화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 인터넷이나 SNS에서 시작을 하면은 지상파가 받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논점으로 삼고 다시 퍼져나가는 이른바 카르사키 방식이라는 새로운 허위사실 보도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뉴스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거 PD 수첩 불공정 보도 백서 MBC 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이 PD 수첩에서 대선 하루 전에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합니다. 대선을 그 하루 앞둔 방송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는 통합이라고 띄우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편향적인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부장. 비수첩의 오랜 역사와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을 생각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요. 윤석열 후보 인터뷰 배경에다가 거짓말이야라는 음악을 깔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한시적이지만 여기 쓰여져 있는 그 불공정 보도 백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만 해도 이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사실 그 방송부에 보면 모든 계층, 성별, 지역 뭐 이런 걸 다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돼 있는데 이거 5번 본인이 보도본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MBC의 주인이 방송사 구성원이냐, 즉 노조냐, 아니면 국민이냐라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이거 제보 들어온 거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예, 요거 복사해서 나눠드리십시오. 그 미국 연방 FCC가